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것들 70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나에게 진솔한 인생 고백. 텅 빈 집, 잊혀진 꿈. 남편의 49제가 끝난 지 한 달, 박영숙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수십 년간 익숙했던 남편의 온기와 손때 묻은 물건들은 이제 그저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2년간 남편과 함께 보내려던 소박한 꿈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죠. 식탁 위에는 딸 수진 씨가 차려준 아침 식사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미 없이 손에 들린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지된 필름처럼 무료하고 무기력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TV 화면 속 젊은이들은 활기차게 웃고 떠들었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죠.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자 잊고 있던 추억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작가를 꿈꾸던 영숙 씨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희망에 찬 미소는 지금의 무기력한 그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영숙 씨의 손끝에 낡은 상자가 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필통과 함께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숙 씨가 젊은 시절 빼곡하게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그녀의 잊힌 꿈과 열정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소설을 쓰고 싶어?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희미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감은 영숙 씨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일기장 이야기를 꺼내자 김영감은 나이 들어서 무슨 새 시작이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김영감의 말에 주변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 씨의 도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나이에 뭘 다시 하겠다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여생이나 즐겨야지. 하는 말들이 영숙 씨의 귀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딸 박수진 씨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숙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엄마 괜히 힘든 일 벌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취미 생활이나 해오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영숙 씨의 마음속에서는 일기장 속 젊은 날의 꿈이 계속해서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현재의 무기력이 충돌하며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영숙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은 분명했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펼쳐본 일기장 속 문구들을 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의 첫걸음. 영숙 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젊은 시절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작가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최근 유행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며 온라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숙 씨는 길을 잃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용기를 얻었죠. 그들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딸 수진 씨에게 웹소설 작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진 씨는 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놀라며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나이에 무슨 유튜브고 웹소설이에요라며 걱정했습니다. 수진 씨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엄마가 예상치 못한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표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영감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허, 박 여사. 이제 와서 몸바람이 불었대? 노망난 거 아니야? 라며 주변 어르신들 앞에서 영숙 씨를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잊었던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는 서점으로 향했고 웹소설 작법서와 관련된 책들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최신형 노트북을 구매하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낯선 노트북 화면과 씨름하며 기본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펜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던 것과는 달리 키보드로 글을 타이핑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타는 물론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녀는 자주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새로운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영숙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완성된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수정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환경은 여전히 영숙 씨에게 크고 작은 난관을 안겼습니다. 인터넷 검색조차 버벅거리고 때로는 저장해둔 파일이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숙 씨는 답답함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지만 늦깎이 작가의 꿈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글로만 이야기하는 경험은 영숙 씨에게 큰 위로와 자극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서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멘토와의 만남. 영숙 씨는 웹소설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해 글쓰기 강의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여러 강좌를 비교하던 그녀의 눈에 시니어 크리에이터 발굴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들어왔습니다. 채널 운영자인 김민준 씨는 젊은 스타트업 CEO로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영숙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글과 함께 채널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주머니의 특별한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는 젊은 청년의 제안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망설였습니다. 딸 수진 씨는 민준 씨의 제안을 듣고는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돼요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 씨의 배경과 의도를 의심하며 엄마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경로당의 김영감 역시 어린애가 뭘 안다고 가르치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민준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영숙 씨에게 자신의 사업 비전과 시니어 콘텐츠에 대한 열정을 진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글에서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감성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 씨와의 대화에서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의 멘토링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에게 유튜브 채널 개설부터 영상 촬영, 편집, 그리고 콘텐츠 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삶의 경험과 웹소설이라는 소재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는 민준 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촬영은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영숙 씨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편집하며 70대 웹소설 작가 박영숙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화학성 댓글과 과거의 그림자. 영숙 씨의 유튜브 채널은 70대 웹소설 작가 도전기라는 신선한 소재로 점차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잔잔했던 반응도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늦깎이 열정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빠르게 구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채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악성 댓글 또한 늘어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관심 끌려고 별짓 다 한다. 얼굴도 못생긴 할망구가 웬 설치냐와 같은 날카로운 비난들이 영숙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영숙 씨는 밤늦도록 노트북을 부여잡고 댓글을 확인하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비난과 조롱은 그녀를 다시금 과거의 트라우마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젊은 시절 야심차게 발표했던 소설이 평론가들과 대중에게 혹평받았던 아픈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그녀에게 나는 작가로서 재능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민준 씨는 영숙 씨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악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주머니만의 진솔한 스토리에 집중하세요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악성 댓글은 모든 유튜버가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엄마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영숙 씨에게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랑 편안하게 지내요. 힘들게 뭐 이런 걸까지 해야 해요? 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재차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외의 인물이 영숙 씨의 편에 섰습니다. 경로당의 김영감은 영숙 씨를 찾아와 박 여사, 그까짓 악플 신경 쓰지 마.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기여라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영숙 씨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비난 속에서 다시 한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그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 대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진솔한 고백, 그리고 반전. 영숙 씨는 악성 댓글에 대한 해명 대신 자신의 젊은 시절 아픔을 고백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오직 그녀의 진심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숙 씨는 젊은 시절 야심차게 썼던 소설이 혹평받았던 경험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으로 인해 작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녀는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다시는 글을 쓰지 않으려 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숙 씨의 용기 있는 고백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작가님. 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경로당의 김영감은 영숙 씨의 영상을 보고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전에 영숙 씨를 비웃었던 어르신들도 그녀의 진심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죠. 심지어 악성 댓글을 달았던 이들 중 일부는 영숙 씨에게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의 영상이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의 솔직함과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큰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영숙 씨의 유튜브 채널을 성공가도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악성 댓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삶의 의미. 영숙 씨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인생 2막 멘토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영상들은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웹소설 집필과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의 성공을 보며 시니어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를 롤모델 삼아 더 많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도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 씨의 열정과 활기 넘치는 모습에 감동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 씨는 영숙 씨의 유튜브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의 채널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경로당의 김영감은 이제 영숙 씨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영숙 씨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방 여사가 또 해냈다 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웹소설을 마침내 출판하게 되면서 수건이었던 작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영숙 씨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온라인 용어들을 익히고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실감과 고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나이 듦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작가, 박영숙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과 만든 영상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영숙 씨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화해와 완성. 영숙 씨는 자신이 쓴 웹소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것들을 통해 남편과의 추억과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의 오랜 갈등과 오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그의 진심을 소설에 담았죠. 영숙 씨는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뒤늦은 후회를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소설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은 영숙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함께 관계 개선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소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수많은 독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북콘서트 현장에는 민준 씨, 딸 수진 씨, 그리고 김영감을 비롯한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영숙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북콘서트가 끝난 후 한 손에 소설책을 들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영숙 씨는 소설책을 바치고 조용히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작가가 되었어요. 당신이 늘 응원해줬던 그 꿈을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영숙 씨는 소설을 쓰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오직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만이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영숙 씨의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는 비로소 남편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화해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과 고독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며 삶의 진정한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묘소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가. 시간이 흘러 박영숙 씨는 여전히 웹소설 작가이자 인기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이제 70대 시니어들의 롤모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성공은 획일적인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영숙 씨와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시니어 콘텐츠 전문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영숙 씨를 회사의 고문으로 모시고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딸 수진 씨는 엄마를 보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했던 그녀는 엄마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로당의 김영감은 이제 영숙 씨의 가장 열렬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영숙 씨의 근황을 전하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시청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숙 씨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며 끊임없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기기를 응원합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박영숙 씨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영숙 씨의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